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먼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먼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5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 바깥 먼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나 눈 오다가 오후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나 눈 오다가 오후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대체로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이번 일겠습니다. 정류소는 동성아파트 금관입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다음 남에서 정류소는 남서풍이 초속 금관 8에서 중앙대입니다. 16m로 불고 This 흐리고 stop 한때 비나 눈 오겠습니다. Brownstone Apartment, 바다의 Ian 물결은 Wall.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화투의 오전 감사합니다.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영해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오후에 이번 비나 눈 정류소는 오겠습니다. 금관 바다의 물결은 중앙대입니다. 1에서 3m로 다음 일겠습니다. 정류소는 반도교차로입니다. This stop is 동중국해 Ian 오전 Kwan 남에서 Middle School. 남서풍, 오후 안전을 남서에서 위하여 서풍이 초속 승하차 시 9에서 휴대전화 14m로 사용을 불고 삼가주시기 흐리고 비 바랍니다.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규슈의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획상 실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서풍 초속 3m로 불고 기압 1015헥토파스칼 기온 8.2도.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2m로 불고 1016헥토파스칼 감사합니다. 6.4도. 백령도 남동풍 3.5m로 불고 1014헥토파스칼 6.5도. 해주 남동풍 1m로 불고 1019헥토파스칼 7.2도. 서울 이번 바람풍 정류소는 1017헥토파스칼 이마트 10.3도. 인천 다음 남서풍 정류소는 1m로 불고 반도교차로입니다.
제로입니다. 37헥토파스칼 This 9.8도. stop is E Mark EN1. 안전하고 편리한 남천 시내버스. 서산 북동풍 본인 연령에 맞는 0.5m로 교통카드를 불고 사용하여 1017 더욱 헥토파스칼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8.8도. 바랍니다. 군산 바람없고 1018헥토파스칼 9도. 목포 남동풍 3.5m로 불고 1016헥토파스칼 10.1도. 여수 남동풍 1.5m로 불고 1018헥토파스칼 10.4도. 제주 남서풍 2m로 불고 1015헥토파스칼 13도. 서귀포 북동풍 0.5m로 불고 1017헥토파스칼 13.3도. 통영 북동풍 2m로 불고 1019헥토파스칼 9.6도. 부산 남동풍 1.5m로 불고 1018헥토파스칼 16.1도. 포항 남서풍 0.5m로 불고 1018헥토파스칼 9.8도. 감사합니다. 남서풍 4m로 불고 1019헥토파스칼 8.4도. 울진 남서풍 1.5m로 불고 1017헥토파스칼 9.3도. 동해 남풍 1.5m로 불고 1016 이번 정류소는 헥토파스칼 9.1도. 반도 교차로입니다. 강릉 다음 남서풍 정류소는 2.5m로 불고 대천 1015 이마트입니다. 헥토파스칼 This 12.6도. stop is Leando 초원 Junction. 바람먹고 1015 헥토파스칼 8.8도. 다음은 중북 지역입니다. 장춘 남서풍 4m로 불고 1002 헥토파스칼 7.8도. 선양 남동풍 2m로 불고 1007 헥토파스칼 7.3도. 베이징 북서풍 3m로 불고 1011 헥토파스칼 13.3도. 달인 남풍 6m로 불고 1010 헥토파스칼 6.8도. 진안 남풍 3m로 불고 1010 헥토파스칼 안녕하세요. 11.8도. 칭다오 감사합니다. 남풍 3m로 불고 1012 헥토파스칼 9.9도. 우한 남서풍 1m로 불고 1014 헥토파스칼 13.5도. 난징 북서풍 1m로 불고 1011 헥토파스칼 11.4도. 상하이 남동풍 1m로 불고 1010 헥토파스칼 11.8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히시가카섬 남동풍 4.5m로 불고 1015 헥토파스칼 22.3도. 나하 남동풍 2.5m로 불고 1016 헥토파스칼 18.4도. 미나미 다이토섬 북동풍 0.5m로 불고 1018 이번 정류소는 헥토파스칼 대천 17.6도. 이마트입니다. 나사 다음 남풍 정류소는 1m로 불고 광평다이 1017 아파트입니다. 헥토파스칼 This stop 15.5도. is Dechong Mark. 가고시마 동풍 모든 도로 1.5m로 안전벨트 불고 착용 1020 의무입니다. 헥토파스칼 15.3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카 북서풍 0.5m로 불고 1019 헥토파스칼 12.4도. 이즈하라 남동풍 1m로 불고 1018 헥토파스칼 10.6도. 사이고 동풍 2.5m로 불고 1021 헥토파스칼 8.2도. 바스의 동풍 2m로 불고 1021 헥토파스칼 6.2도. 시미즈 동풍 3.5m로 불고 1021 헥토파스칼 14.3도. 시오노미사키곳 북동풍 2.5m로 불고 1022 헥토파스칼 9.7도. 오사카 북풍 3.5m로 불고 1023 헥토파스칼 6.7도. 와섬 남서풍 4m로 불고 1023 헥토파스칼 1.7도. 아오모리 남풍 2m로 불고 1024 헥토파스칼 영하 0.1도. 삿포로 남동풍 1.5m로 불고 1023 헥토파스칼 영하 1.2도. 와카나이 남풍 3m로 불고 1021 헥토파스칼 2도. 네무로 서풍 4m로 불고 1023 헥토파스칼 영하 2.4도. 센다이 남서풍 1m로 불고 1025 헥토파스칼 1.3도. 도쿄 북동풍 2.5m로 불고 1025 헥토파스칼 8.3도. 하치조섬 동풍 북동풍 1m로 불고 1023 헥토파스칼 10.1도. 지치섬 북동풍 3.5m로 불고 1019 헥토파스칼 18.6도. 예보에 담당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10.2도, 습도 77%. 오늘 해 뜨는 시각 6시 24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박성준입니다.
Fiancé Apartment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인상 등을 두고 진통을 빚었던 서울시 버스 노사 협상이 오늘 새벽 결렬됐습니다.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버스 노조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2시쯤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서울 시내버스 전체의 97%에 달하는 7,200여 대가 오늘 오전 4시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등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시급 12.7% 인상과 호봉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5년간의 물가 상승률과 임금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봤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더 늘리는 등 비상 수송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또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도 출퇴근 혼란을 막기 위해 지하철과 연계된 무료 셔틀버스 400여 대를 운행합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 IT 인력의 불법 외화 거래에 관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함께 제재했습니다. 한미는 우선 러시아의 앨리스 유한 회사와 아랍에미리트 파이오니어 벤콘트 스타는 외국 회사 2곳을 제재했습니다. 또 북한 자금 관리 책임 주선양 압록강 개발은행 대표 유부웅 등 개인 4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모두 소중한 시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약자에게 고려하는 미래를 가집시다. 선대위원장과 함께 오늘 0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배추와 과일 경매장을 찾아 물가를 점검하고 현장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락시장을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 장소로 정한 것, 농산물 등 물가 상승 흐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생 행보를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근길 인사에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에서 중앙선대위 출정식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후 왕십리역에서 열리는 전현희 후보 출정식에 방문합니다. 지난해 경기 불황 속에서도 국회의원 이번 10명 중 4명꼴로 브링커스텀 재산이 샵입니다. 불어난 것으로 다음 나타났습니다. 정류소는 국회 영광자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파트입니다. 오늘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91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의 35.5%에 달하는 1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불어난 의원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 8명 등이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대병원 등 주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병동 폐쇄와 통합 운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60여 개 병동 가운데 응급실 단기 병동과 암병원 별관 등 10개 병동을 폐쇄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도 일반 병동 56개 가운데 9개를 폐쇄했고 서울 성모병원도 일반 병동 19개 가운데 2개 병동을 비웠습니다.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던 해군 고속정에서 어제 상사 1명이 바다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숨진 상사는 해상 사격 목표물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훈련 수행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전남 해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 3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60mm가 예상되고 중부지방은 5mm 미만입니다.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고 특히 경북과 경남 해안은 오후부터 밤사이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1도입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영관장이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몽골제 상가입니다. Stop. Yangwon-sai Apartment.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선은 남성들에게만 있는 생식 기관입니다. 전립선에 생길 수 있는 흔한 질환으로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이 지적되는데요. 특히 전립선염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 어디나 염증이 생길 수 있지만 전립선의 염증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재발도 잦다고 하네요. 젊은 층에서도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전립선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홍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립선염은 50대 이하에서 많고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후에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노령층에서 전립선 질환이라고 한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50세 이하의 남성에서는 비뇨기과 질환 중에 이 전립선염이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노령층에서도 전립선염도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세 이하의 남성에서도 세 번째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예, 아무튼 두 질환 모두 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최근 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체 남성의 절반가량 일생 중에 한 번 이상은 전립선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세균이라든지 염증이 확실히 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전립선염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유병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립선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전립선에 생기는 염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전립선염은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의구. 실제 임상에서 검사를 했는데도 염증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오히려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오히려 그런 상황이 더 흔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전립선염과 똑같으면서 이런 전립선염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제 염증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전립선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골반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전립선염의 증상은 있지만 실제로 염증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급성과 만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 예, 이게 이제 이전부터 그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분류를 하는 건데, 일형 급성 전립선염은 이제 우리가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갑자기 염증이 생기는 경우고요. 이형인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염증이 자꾸 재발을 해서 검사를 이제 전립선 내기나 전립선 마사지 후에 나온 소변 검사로 균이 검출되었을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세균성인 경우 이제 이번 일형 급성 정류소는 전립선염의 몽골제 경우는 어떤 상가입니다.
감염에 의한 전립선염에는 모두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뭐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배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또 추가적인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항생제 치료하면 예후가 좋은 편인지 후유증이 혹시 있는지요? 이제 급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발열이나 오한과 같은 전신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요폐색까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증상이 되게 심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검출되는 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잘 사용하면은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예. 후유증은 크게 없고요. 예. 예. 전립선염 급성일 때 치료 기간이 좀 깁니까? 이제 일형 급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이제 임상 양상에 따라서 2주에서 4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일부에서는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이 치료가 되었더라도 만성 전립선염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다른 염증 질환에 비해서 항생제를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은 급성 전립선염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는 전립선염은 성매개 감염에 의한 것도 많고 이런 균에 이제 감염이 된 경우라면은 정자의 질이나 뭐 운동성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임신의 확률도 좀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충분히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 전립선염과 비교할 때 그럼 만성 전립선염은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좀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예,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형이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이고 2형이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이라고 했는데 이 전립선염을 검사를 했는데 균배양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3형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세균은 검출되지 않는데 염증을 시사하는데 결국 검출 소견이 나타나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것까지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이다, 세균이다, 감염이다 이런 용어를 쓰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골반 통증, 증후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정례소는 만성은 세균성과 영번 시장입니다. 비세균성이 있는 거군요. 다음 정례소는 특히 이제 균 본연고등학교입니다. 배양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을 This 때 stop. 3형 Youngwon 만성 Market. 비세균성 전립선염 아니면 이제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균 검사를 한다든지 뭐 염증 검사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도 이런 전립선염 증상과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비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전립선염 중에 이 비세균성 전립선염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원인균이 검출이 되면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 될 텐데 이게 검출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라든지 해부학적인 배뇨 장애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신경학적 이상이나 골반 부위의 손상,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 전립선염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는 건가요? 검진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건지 뭐 증상 때문에 찾아와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초기엔 이제 염증이 있다 보니까 주로 하시는 말씀이 오시면 이제 소변 볼 때 요도가 찌릿찌릿하다든지 예. 아니면 뭐 심할 때는 요도가 따가운 자결감을 호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만성 전립선염 환자의 경우에는 통증이 상당히 다양한 부위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고환, 음경, 또 뭐 회음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랫배,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만성인 경우에는 통증 부위가 좀 넓을 수도 있네요. 네. 예. 그 진단을 위해서 진행되는 검사는 어떻습니까? 많이 하게 되나요? 이게 전립선염이 확실하게 있는 건지 또는 이제 세균성인지 비세균성인지 이런 것들이 치료에 중요하기 때문에 직장 투지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전립선에 근거에 이제 염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대가 조금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도 전립선염처럼 비슷하게 배뇨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위한 검사가 전립선염 검사가 특별하게 더 있고 전립선 비대증 검사 따로 있다기보다는 배뇨 증상에 대한 기본 검사는 다 같이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네. 직장
수지 검사, 전립선 마사지 이런 것도 뭐 진단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네네. 뭘 얘기하는 건지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전립선이 방광 아래쪽 제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촉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문 위에 있는 직장하고 맞닿아 있어서 이제 그 손가락으로 이제 집어 넣으면 앞쪽에 직장벽 앞쪽에 있는 전립선이 촉진이 가능한데요. 이런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지도 같이 보고 특히 급성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촉지를 해봤을 때 통증이 심하거나 열감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마사지를 통해서 요도로 배출되는 분비물에 염증이나 세균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증상은 어떤지 일단 배뇨 장애 증상이 있겠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배뇨 증상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하부요로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예. 전립선 비대증과 증상이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배뇨 증상이라든지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밤에도 일어나시는 야간도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더해서 신경통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신경학적인 이상이나 골반 부위 쪽에 손상됐다든지 뭐 자가 면역 질환, 스트레스도 이제 전립선염이나 만성 골반통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운행을 있는데 시작합니다. 이런 통증이 이제 전립선에만 국한되지가 않고 대부분의 어떤 비뇨 색식 기관이죠. 뭐 이런 부분이나 심지어는 복부, 허리까지도 통증이 있으면 이제 신경 통증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네. 혹시 성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예, 전립선염 환자 대상으로 여러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높은 빈도로 발기부전이 동반되는 게 발견이 됐는데요. 20에서 40%의 전립선염 환자 중에 발기부전이 동반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중에도 뭐 대부분의 환자들이 성적 복부의 감소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기부전은 노화로 빈도가 높아지는 데 반해서 전립선염은 30, 40대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기부전이 상당히 이 전립선염을 상당히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전립선염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방광염의 위험을 찾기도 한다면서요? 네, 사실 전립선염이든 방광염이든 모두 이제 대장균을 포함한 세균들의 요로 감염으로 생긴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남성에서의 방광염은 사실 여성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이런 요로 감염이 상행성으로 나타나게 되면 전립선액이든지 소변 검사에서든지 이런 검체에서 세균이나 염증이 검출되게 되는 거죠. 네. 치료도 궁금한데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치료는 복잡한가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비세균성의 경우에는 정확한 기준을 알 수가 없고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또는 장기적인 치료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치료 어떤 약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염증 여부에 따라서 뭐 치료 기관이나 경과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형태의 전립선염은 1차적으로 항생제 치료와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을 사용을 하는 알파 차단제 그리고 적절한 진통제 이런 치료들이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하는 약물과 좀 비슷한가요? 예, 이게 그 알파 차단제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를 감사합니다. 이완시켜서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감사합니다. 해주는 약인데 이게 전립선 자체 평활도를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뇨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염증 배출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해서 전립선염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꽤 된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치료 기간이 8주 이상 장기간 필요로 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항생제가 다른 염증 질환에서보다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 게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이제 비뇨 생식기에서도 제일 안쪽에 위치하고 혈관을 통해서 항생제가 침투하는 기간이 다른 장기에서 좀 비해서 길기 때문에 항생제를 좀 길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 만성 전립선염은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할 수도 있다면서요? 근데 저강도 체외 충격파를 전립선에 치료를 해봤더니 예. 통증도 감소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다양한 실험 결과가 나와서 현재는 이제 비세균성 전립선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염증 완화나 통증을 포함한 전반적인 증상 개선 효과가 임상 연구에서 증명이 돼서 이게 신의료 기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이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회음부 쪽이 전립선에 이제 좀 가깝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이제 저각도의 체외 충격파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치료를 하게 되시는데요. 이상년분은 이제 한 12주 정도 매주 와서 치료를 했었는데 되게 그 정도 치료 후에 통증의 감소라든지 뭐 염증의 감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환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소 생활 습관에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전립선염이 발생한다고 이번 정류소는 영광 시장입니다. 심한 생활이나 다음 정류소는 오불제 상가입니다. 스톱. Youngwon 전립선을 Market. 자극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좌욕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이게 전립선 자체의 없으니까 안녕하십니까. 혈액순환 장애 이런 것들도 전립선으로 증상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온수 자극을 해주면 긴장을 이완시켜줄 뿐만 아니라 소변 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집에서 간편하게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소변을 이 참는 습관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요. 예, 뭐 전립선 염증이나 비대증이 있으면 다양한 배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법탈내부 잡고 무작정 소변을 참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인데요. 특히 세균성 전립선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립선이나 방광 쪽에 세균이 정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변을 참는 게 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뭐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도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네.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립선염은 완전한 치료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만성 전립선염이 특정 항생제는 잘 죽지 않는 균에서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균이 초반에 이제 검출되지 않아서 비세균성 전립선의 경우에는 거기에 딱 들어가는 약물 치료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완치가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재발도 잦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초기 치료에 뚜렷하게 호전 효과를 보여서 완치가 될 줄 알았던 증상들이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달 만에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도 자주 관찰이 되는데요. 예. 아직까지 전립선염의 원인이나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이라든지 전신 상태에 따라서 재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 전립선염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재발을 막고 예방에 도움되는 것들을 보자면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걸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예. 자기 전에 이제 온수자욕을 하고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카페인이나 이제 알코올과 같이 이제 배뇨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들은 줄이셔야 되고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소하면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전거 타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 오래 타면 전립선이 안 좋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번 정류소는 오불제 상가입니다. 아주 좋은 다음 운동인데요. 정류소는 무리하게 영광장이 운동을 하다 보면 아파트입니다. 균에 앉아있을 때 스톱. 전립선이 Monkey Top Shopping Center. 모든 도로 안전벨트 착용 의무입니다. 특히 전립선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급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만성 전립선염을 가지신 분들도 적당히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시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 젊었을 때 전립선염을 앓았던 분들은 나이가 들면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좋은 하는데요. 아침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금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염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배뇨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번 정류소는 그로 인해서 영광장이 배뇨에 아파트입니다. 그냥 정체된 다음 정류소는 전립선염이 브리파스트 같이 합병된 경우가 배뇨 스톱. 나타나기 때문에 Youngwon Science Park. 젊을 때부터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 전립선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ext stop, Green Custom Shop.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인으로 늘 지적되는 것 바로 비만입니다. 위험 요인뿐 아니라 비만 자체가 이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죠. 비만을 얘기할 때 흔히 BMI로 불리는 체질량 지수가 기준이 되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갖는 그 의미가 뭘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박세진 교수에게 도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일 때 보통 이제 비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체질량 지수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체질량 지수는 보통 우리가 운동하시는 헬스장이나 보건소 같은 데서 측정할 때 BMI라고 하는 건데요. BMI는 이제 바디 매스 인덱스고 신체 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네,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다. 25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초과하는지에 따라 비만, 도도비만, 초고도 비만 이렇게 구분하는 건가요? 네, 세계 보건기구에 의한 기준표에 의하면요. 체질량 지수가 18 미만이면 체중이라고 하고 1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8.5 미만이 중체중, 18.5 이상 일상 미만이 상체중, 13 이상 15 미만이 과체중, 25 이상 30 미만은 비만이라고 하고요. 예. 그 이상 30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고도 비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의 계산식은 세계 공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만의 판정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네, 나라마다 이 수치를 해석하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군요. 예. 비만 자체가 질병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네. 비만은 이제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요, 체내 바닥에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여있는 상태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제 비만 자체가 질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몸무게가 작더라도 운동량이 많고 체지방 증가가 없다는 그런 경우에는 비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분들과 비교해 볼 때 비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뇨나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비만은 비만 자체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도 하지만 예. 고도비만으로 인해서 대기형 장기나 이상체중을 보는 다양한 계산이나 방만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이라든지 할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심할 경우에는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또 이 비만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얘기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비만은 이제 최근 연구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장, 좋은 아침이에요. 감사합니다. 관련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한 연구에서도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암들의 유병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요, 정상 체중의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나이가 들면 좀 살이 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예. 근데 살이 좀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건지 뭐 비만까지 갈 정도로 살이 찌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살이 좀 있다는 거는 보통 과체중 단계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비만보다는 그래서 그 체질량 지수는 한 23에서 25
비만이 되겠고요. 물론 마른 몸보다 살이 찐 분들이 더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엔 체질량 지수나 몸무게 의미보다는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근육량, 지방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른 우리나라 비만율을 보게 되면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비만율은 2019년도에는 33.8%에서 2022년에는 37.1%로 증가되었고요. 예. 특히 초중고등학생 비만율도 2019년에는 15.1%에서 2022년도에는 18.7%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네. 어린 청소년들의 비만도 문제인데요. 네. 이 남녀 모두 그럼 중년 이후에 비만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남녀 모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게 돼요. 예.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평소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직 가지거나 뛰어내거나 하면 같은 양을 이번 먹어도 정류소는 살이 찌게 될 확률이 원남중학교입니다. 그럼 또 비만의 다음 위험도 정류소는 높아지는데요. 관통가일 이제 아파트입니다. 남성들 사이 같은 경우는 Stop. 폐경 One in middle school. 호르몬의 변화로 승객 인해서 여러분, 비만의 위험이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차선에 완전히 섰지 않고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지방세포가 이제 비대해진 상태잖아요. 하지만 또 정도를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이 지방세포가 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부하 지방의 문제가 끝이 아니지만 우리 몸 속에서 지방세포의 다양한 구성과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방세포의 주요 역할은 에너지 생산이랑 공급인데요. 지방세포는 이제 단순히 에너지 생산만 하는 세포는 아니고 우리 몸의 에너지에 따라서 다양한 신호를 주고가 되면서 우리 몸의 식욕적 대사관을 조절을 하는 중요한 내분비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에너지를 지방세포를 저장하거나 채워주기 위해 지방에 널찍해서 제공하기도 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포는 에너지보다 채워주기 내분비기관 소수자에 있는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보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지나치면 비만이 되는 거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비만이 남녀 성별에 따라서도 좀 다른 유형으로 나타날까요? 성별에 따른 비만량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보통은 남성은 소위 말하는 수압형, 여성은 삼각형의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 남성 비만의 경우에는 이제 고르게 살이 크고 팔과 겨드랑이가 두껍고 중남형이 많은데 이제 여성은 하체가 상대적으로 삼각 비만이 많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이 체질로 얘기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은 그렇죠. 체질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앞서 얘기한 기초대사량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기초대사량이란 이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입니다. 근데 기초대사량이 낮을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이 활동을 해도 살이 잘 찌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체질이라기보다는 뭐 활동량이나 기초 대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군요. 예. 네. 이게 많이 움직이고 또 근육을 많이 쓰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살은 덜 찌게 되는 거고요. 그 말이 맞고요. 예. 같은 몸무게라도 이렇게 지방량이 많냐, 근육량이 많냐에 따라서 기초대사량의 차이가 나게 되고 기초대사량이 낮더라도 활동량에 따라서 에너지를 채우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몸무게 차이가 나는 예. 또 마른 비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생각해 보면 이제 적정 체중이긴 하지만 근육이 적고 체지방이 많은 상태인 걸까요? 마른 비만이라고 하면요. 예. 체중은 이제 적게 나가지만 상대적으로 체지방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겉으로는 팔다리는 말라 보이는데 복부 비만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겠고요. 팔다리에 비해 몸통이 두껍고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로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 이제 몸매보다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나온 비만 유형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뭐 ET형, 거미형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ET형, 거미형이 내장 지방이 많은 전형적인 불포비만 힘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통에 비해서 팔다리가 작고 배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런 체형을 말할 수 있겠죠. 예. 이제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내장 지방으로 체중이 늘어나니까 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지방의 이제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방의 흡수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는 이제 체내에 떠다니는 지방을 흡수하는 기능인데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공급되는 에너지보다 소비되는 에너지가 적어지면 몸에 축적되는 지방량이 많아지죠. 이번 정류소는 관평자인 아파트입니다. 혈액을 타고 다니는 다음 정류소는 대청 이마트입니다.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내장 지방 Swanfield Psy Apartment. 안전을 위하여 승하차 시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순히 이제 다른 문제뿐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더 궁금해지는 것은 이제 팔다리 지방보다 특히 뱃살,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액을 타고 다니던 예. 지방들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간이나 근육에 이제 스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지방이 짚고 들어가면서 축적이 되게 되면 지방간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서 대사질환의 위험자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당뇨 이런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뇨나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럼 피하 지방은 좀 괜찮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제 또 우리가 또 다른 지방 분석의 형태로는 비하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하 지방이라는 거는 이제 피부 바로 아래 충청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선을 유지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고 인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몸에 이번 있는 정류소는 살을 빼서 마르게 보이게끔 한다. 이런 다음 건 정류소는 다이어트의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This stop Daecheon MR. 네, 단순히 몸무게 수치만 줄이는 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육량은 도리어 더 늘리고 지방량을 줄여야 한다. 네, 건강한 몸의 구성 비율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뱃살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당장 생각하는 게 탄수화물은 적이다. 탄수화물보다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좀 어폐가 있는 건지. 우리가 이제 배가 나온다라는 것은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이 축적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네. 살이 찐다라는 것은 꼭 지방을 많이 먹으면 축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건지 적게 먹고 또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잘 알면서도 실천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건강한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예. 비만으로 공해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원대한 꿈을 갖고 오시거든요. 이제 뭐 몇 개월 만에 몇 킬로를 빼겠다, 아니면 BT를 끊겠다, 샐러드만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항상 이제 저도 평생 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항상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이제 나의 건강을 위한,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평생 하실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계획을 잘 짜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그럼요. 네. 예, 그 짧은 기간에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으로 급격하게 하다가는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조금씩 긴 시간을 두고 건강 관리를 해나가고 살을 빼나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조금씩 음식만으로 단기간에 체중을 많이 지향하는 게 좋고요. 내 몸이 변화되는 체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몸무게를 건강하게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무조건 먹지 않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고요. 다이어트 하면 이제 얼굴부터 살이 빠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주름 문제를 걱정하는데요. 이 올바른 다이어트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반도개체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금관중학교입니다. This stop is Bando Junction. 네, 제 주변에서 보면은 급격히 살을 빼는 것까진 좋았는데 실제로 얼굴에 좀 주름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건 다이어트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천천히 감량을 느껴지는 게 충격하게 감량을 하면서 그게 피부의 관리하고 들어가는 분들인데요. BMI 7년에서 30 이상의 고도비만이 있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예. 그렇게 피부 처짐이 너무 심하거나 힘드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과의 의뢰를 해서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일종의 성형일까요? 네, 그렇죠. 피부 처짐을 조금 탄력성 리프팅으로 해주는 레이저 시술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그것만으로 안 된다면 이제 뭐 수술적인 치료로 피부를 조금 절개해서 이어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이제 주로 이제 비만하면 성인병, 그래서 중년 이후의 위험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청소년기 비만도 요즘 문제지 않습니까? 비만의 위험하면 뭐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원인, 유형 면에서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청소년 아동 비만, 성인병은 다른 점이 거기 지방혈관 같은 문제라면 청소년 아동 비만 같은 경우는 지방 회복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제사 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청소년 시기, 아동 시기의 비만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어렸을 때의 이 체중 관리, 다이어트고요. 자, 비만이 되지 않도록 또 예방 차원의 노력, 비만일 때 관리 가장 우선해야 되는 부분들 짚어주신다면요. 비만을 이제 단순한 이용의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른 대사질환, 관절 질환과 연결이 되는 하나의 내분비 질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약의 사용보다는 인지 행동 치료하고 같이 병행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오시면 식사 일기장을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일기장을 하나 드리는데요. 식사 일기장을 적으면서 나의 음식 섭취 습관들에 대해서 좀 뒤돌아보게 되면서 나의 행동들을 좀 반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다이어트하면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본인이 너무 음식 욕구나 갈망에 대한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질환 때문에 행동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병원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의 KBS 라디오 건강 365 윤한기의 나는 어떡하라고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다음 정류소는 금관종합회입니다. 스톱. Marking 1. 안전하고 편리한 남천 시내버스. 본인 연령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정류소는 금관종합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선아파트 금관입니다. 스톱. Please 1 minute.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3월 28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수도권과 정류소는 강원 영서, 동선아파트 남서부와 금관입니다. 전라권, 경남, 다음 남부와 정류소는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양산동 비는 차고지입니다.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돼 스톱. 전국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Long Department. 예상 강우량은 경남 동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20에서 80, 전남 동부와 경남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은 10에서 40, 제주도 북부와 서부 좋은 5에서 아침이에요. 30, 안녕하세요. 전라권과 경북권 5에서 20, 지역 5에서 20. 특히 강원 영동과 전남 해안,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운행을 시작합니다.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북 동부에 한때 약한 비가 내리겠고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어제보다 0.6도 높은 5도, 전국이 1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어제보다 2.2도 낮은 14도, 전국이 12에서 21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에서 9도, 아침 기온은 12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수도권과 충남은 밤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4도, 인천 12도, 수원 파주 13도. 강원 영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 원주 13도, 충천 12도, 대관령 9도. 강원 영동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5도, 강릉 동해 14도 예상됩니다.